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MC 유재석이 펼치는 무한 확장 스토리 토요 예능 놀면 뭐하니입니다. 놀면 뭐하니? 뭐라도 찍자. 괴롭혀달라. 나를 제발 좀 괴롭혀줘. 부탁이야. 나를 편안하게 놔두지 말라고. 아, 네, 치킨 주문하려고요. 치킨 100인분을 배식하라. 자, 이제 됐습니다. 야, 이제 끝났네. 신인 가수야? 아, 내가 언제 트롯을 하겠다고 했냐고. 신인 트롯 가수 유산슬입니다. 산슬이가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 합정역에서. 남성 보컬 그룹을 한번 만들어보자. 편견 없이 폭발적인 가창력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그런 그룹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여를 감동시킨 8개의 목소리. 이름하여 MSG 워너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잘생겼어요. 바라만 본다 외쳐온 이름만 부른다 MSG 워너비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영원이란 시간인가 봐 그래도 난 너를 기다려 지난 7월 놀면 뭐하니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라는 시간 동안 놀면 뭐하니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면서 전신이었던 무한도전보다 더 확장된 유니버스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으면서 영광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100회를 맞이한 놀면 뭐하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중장년층들에게는 어떤 추억을 소환시켜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고동락 같은 게 2000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을 2021년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드래곤 같은 걸 통해서 90년대 정서를 좀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대 공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음악 프로젝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음원을 출시하게 되고 수익금을 기부했다는 거 그런 것들도 뭐 작지만 중요한 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무한도전의 스피노프 내지는 외전 같은 느낌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한도전의 세계관이나 후광이 기대는 게 아니라 놀면 뭐하니만의 고유의 어떤 세계를 자체적으로 일궈내고 그걸 되게 탄탄하게 구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레트로 열풍에 좀 기대는 것 같은 아이템들이 늘어나면서 익숙하고 향수에 기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더 강하게 드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싹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혼성 댄스 그룹에 대한 향수를 자극을 했었고 MSG 워너비도 결국 2000년대 미디엄 템포 남성 발라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기획이었잖아요. 형태나 내용 모두 새롭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것에 기대에 가는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거는 살짝 우려를 가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는 너무 좀 익숙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면 뭐하니가 나름 그래도 조화를 잘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가장 좀 시청 환경에 어울리는 뭐 온라인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코로나19 상황을 뭐 고려한 어떤 방구석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민하게 변화하는 시청 환경을 잡아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넣을 때는 어떤 새로운 걸 추구하기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좀 더 익숙하고 또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공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흥미와 또 추억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00회라는 시간 동안 한계 없는 도전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온 놀면 뭐하니. 작년 여름 싹쓰리 열풍에 이어서 올 여름엔 남성 보컬 그룹 MSG 워너비가 방송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탑10귀 제작자 유야호의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서 놀라운 실력을 가진 이들이 재발견되고 SG 워너비, 빅마마, 라붐 등이 음원 차트 역주행을 이끌면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MSG 워너비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MSG 워너비의 최종 멤버를 선택했던 그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많이 그리워할 것 같은 내가 바보 같아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8분 모두를
주인공으로 최고의 MSG 워너비를 결국에는 이제 전원 합격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1등만이 조명받는 어떤 우리 사회의 그 경쟁지향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가치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뭉치면 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순위와 서열을 보다는 어떤 함께라는 가치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그 조화로운 모습들을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뿌띠 무비 촬영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이제 뭐 놀면 뭐하니가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거기에는 항상 B급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여빈 씨만을 초대해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감성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약간 유쾌하고 재밌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제 멤버들이 즉석에서 스토리 아이디어를 짜고 그걸 이제 애드립 연기로 승화해 나가는 과정이 좋았고요. 전여빈 씨를 짝사랑하는 박재정 씨의 어떤 애절한 연기력이 굉장히 놀라고 시청자들이 많이 감탄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MSG 워너비 프로젝트가 8명을 같이 뽑았고 그래도 항상 보면 4대4로 나뉘어서 활동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날 뿌띠뮤비 촬영에는 모두가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데뷔곡을 공개했던 MSG 워너비의 그 스포일러 라이브 방송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신곡을 발표하는 스포일러 라이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최신 경향성까지 프로젝트에 녹여내려고 했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것도 있네요. 상희 씨 표정 보더니 많이 놀랬지. 상몬 씨는 만약에 그럼 뭐라고? 또 그걸 가지고서 멤버들끼리 찐 반응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웃음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팬들이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소화하려는 것도 저는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가령 MSG 워너비 멤버들의 다양한 조합의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어떤 팬들의 반응을 반영을 해서 라이브도 선보였거든요. 아빠와 딸. 우리 딸이에요.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지부장 기석 대리 상이에요. 행복한 나를 MSG 워너비 팬 애칭이라고 하는 소금이들이 탄생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라이브 방송의 묘미를 잘 살려주고 재미까지 찾아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MSG 워너비 프로젝트에서 아쉬웠던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선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잖아요.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형태로 팀이 결성될까라는 기대감이 시청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8명이 모두 MSG 워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예선 과정이 약간 불필요하게 길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약간 간결하게 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죠. 최종 팀을 결성할 때 그 팀 구성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 구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멤버별로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사전 조사하고 뭐 삼계탕에다 전복으로서 몇 명인지를 이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정민 씨 몇 개입니까? 아니 저는 전복 되게 좋아하는데 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우리 원스타인 몇 개예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3개고. 재정 씨 하나입니다. 하나. 석진이 형. 별루지 씨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야, 일단 저 여러분 나누는 게 맞는 겁니까? 예 블루지 씨는 맞습니다. 없는데. 뭐 하나라도 있는 게 다행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끼리 한번 좀 사전 조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팀 구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작위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굳이 그렇게 무작위로 할 건데 앞에 그런 요소들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멤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목소리상의 어떤 조화 같은 것들도 고려한다면 더 발전적인 또 팀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습니다. 탑10기 콘서트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게스트로 등장한 SG 워너비는 빅마마가 자신들의 대표곡을 부른 무대가 조금 필요보단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MSG 워너비가 목표로 하는, 환기하고자 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그 약간 원본을 보여준다는 의의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주인공인 MSG 워너비가 조금 더 주목받아야 되는 무대가 아니었나? 처음이자 마지막인 콘서트를 조금 더 주인공들이 더 빛나는 무대로 보여주려면은 게스트들의 무대는 이거보단 좀 적었어도 됐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올해 놀면 뭐하니를 풍성하게 했던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겨울 노래 구출 작전, 밥 한번 먹자, 예능 투자자 카놀라유. 기존의 예능인들과 새로운 예능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판을 한번 깔아보죠. 좋아, 이거야. 와. 2021 동거 동락 등 놀면 뭐하니의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2021년 상반기 놀면 뭐하니에서 가장 큰 활약상을 보여줬던 출연자를 고른다면 누구였을까요? 이영지 씨는 2021 동거동락과 그다음에 H&H 주식회사 프로젝트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요즘 같으면은 뭐 이런 느낌을 어떻게 지금 표현할까요? 아, 소녀는 울음을 참지 못해? 왜 울어? 울지 말라고 했잖아. 약간 식설적인 느낌으로. 나는 이경지, 버리지 마. 나갈 때 문 닫아, 이런 느낌. 나는 이경지. 식설적인 느낌으로 요즘에는 약간. 나는 이경지. 게임 예능이나 진행 예능 양면에서 어떤 유능한 연예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영지 씨는 약간 젊은 사람 특유의 감각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에너지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세대의 예능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홍현희 씨가 굉장히 주목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카놀라유 프로젝트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자기 개성을 못 살리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아니, 와가지고. 아니 근데 여사님, 아니 그 후배들이 오버할까봐 걱정된다더니 제일 꾸미고 왔어요. 저는 뒤편에서 서. 오케이, 앉으세요, 해보세요. 앉으세요. 멘탈 잡으세요. 멘탈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 후배 코미디언들과 이제 선배 예능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러면서 좀 전체적인 분위기의 톤앤 매너를 좀 잡아가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홍현희 씨 같은 경우는 부캐 컨셉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순간적으로 몰입을 해서 그 컨셉트를 연기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맞죠? 홍현희 씨 아니에요, 홍현희 씨?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 엔터계를 잡고 있는 나대자예요. Hit on someone. 들이대자. 들이대자. 여기는 이제 부캐를 자돌림으로 하실 거예요. 자짜. 이게 저희 대대로 물려가거든요. 자짜 돌림으로. 그리고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같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캐릭터가 좀 세고 강할 때 오히려 좀 빛을 발하는, 이효리 씨나 이제 제시 같은 굉장히 자기 캐릭터가 강한 여성 예능인들과도 이렇게 호흡이 뛰어났던 걸 보여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이제 홍현희 씨와의 호흡도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별로지 지석진 씨가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탑 8 8명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자신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거에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아니 코가 이렇게 부으신 거야? 아니 코가 뭐 어때? 앉으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제가 커버한 거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CM이가 와 석진이 형, 야 폴킴 노래 폴킴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모가 솔직해. 창모가 나의 업되는 감정을 얘기 닫아줘요 자꾸. 네, 그래서 형이 가끔 이렇게 너무 올라오시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좀 눌러드려야. 예. 그래서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고, 또 하나는 가수로서의 풀지 못한 꿈을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외면할지도 모를 이 맘과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약하게 부르니까 너무 좋은데요? 약하게 부르는 게 나. 젊은 친구들하고 한 팀이 돼서 흠이 되지 않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뒤에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어떤 그 현재로서의 그 가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거기에서의 자신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저는 지석진 씨를 뽑게 된 이유였습니다.
저도 MSG 워너비 프로젝트에서 뭐 모태가 됐던 SG 워너비의 출연이 너무 좀 반갑고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명곡들이 많은데 메들리로 정말 열창을 해서 선사함으로써 널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사랑하는 내 사람아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사람아 정말 기호강 라이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스토리 같은 것들을 풀어내요. SG 워너비 당시에 전성기 때는 1000km를 우리가 이동하면서 공연도 했었다. 석훈 씨는 좀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네네. 후반에 이렇게 들어간 멤버가 또 그 안에서 또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텐데 부담도 많이 되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오디션을 받고 됐대요. 그리고 한 달 시간 줄게 살 빼. 네? 한 달 녹음하고 가수 됐어요. 녹음하는 날 처음 봤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같이 멤버가 될 석훈이라는 갑자기. 친구야. 그냥 바로 녹음을 하신 네, 거예요? 일면식도 없이 바로 거기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진짜? 그게 라라라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그리고 김진호 씨 같은 경우에 그 나이스 리액션 때문에 나이스. 일단 나이스. 굉장히 또 회자가 됐었고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로 추억도 소환하고 감동도 주면서 재미까지 잡아냈던 그런 출연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그 탑텐기 콘서트에서 저는 그 네 사람을 부를 때 아 이게 떼창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함께하는 모습들이 저는 보면서 감동적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흐뭇했던 그런 장면이어서 SG 워너비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다양한 출연자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놀면 뭐하니가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유재석 씨가 있죠.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 씨의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버스를 구축하며 부캐 신드롬을 일으켜왔는데요. 자, 이러한 1인 중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어지는 그 부캐들을 보면 아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낯설고 새로운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노력 그리고 그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다양한 부캐들이 있긴 했지만 음악이라는 장르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지미유나 유야로 활동했을 때 그 완성도 높은 모습도 좋지만 좀 다른 색깔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라면을 끓였던 유라색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반장을 그 설정을 했던 유반장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부캐들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안배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사실은 그 유재석 씨의 재능과 노력에 많이 기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제 유재석 씨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일정 이상 결과물을 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도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른 재미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면 뭐하니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유재석 씨 개인의 프로젝트의 어떤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취향이나 어떤 세대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인맥 위주로서 네트워크 위주로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익숙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관계성이 유사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프로그램이 약간 반복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새로운 예능 얼굴을 발굴하겠다라고 했지만 발굴이 많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음악 예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약간 네트워크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이기만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컨셉이나 포맷만 보면은 놀면 뭐하니는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죠. 유재석이라는 공통분모만 존재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확장성 덕분에 가능한 거고 이건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죠. 이런 기동성과 확장성 같은 거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걸 과연 얼마나 잘 살리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의문이 드는 거죠. 처음에 유고스타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과연 드럼을 제대로 된 정방에 맞춰서 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사실 목표였고, 유로페우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뭔가 하프를 정말 잘 연주를 해서 뭐 이걸로 뭐 앨범을 내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무대에 서는데 그걸 망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그냥 그게 목표였던 거죠. 오, 제대로 들어왔어. 목표치가 굉장히 소박했는데 점점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도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잘 나와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거에 도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익숙한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거 지난번 프로젝트 때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했었잖아. 이 사람들 또 나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초창기에 릴레이 카메라를 할 때나 뭐 대한민국 라이브 혹은 위드유처럼 제작진이나 유재석 씨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덜컹거리면서 들어갔던 순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를 제가 가르쳐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네, 가르쳐주세요. 가시면서 자 가는 쪽으로 서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 내가 페달을 밟고 있는 순간은 절대 자전거를 안 넘어져요. 아 지금 너무 좋다. 야 나이스다. 좋아. 그냥 그대로 가. 아. 재밌죠? 잘 타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고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돼요. 다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지. 모든 에피소드를 다 그런 걸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결과물과 새로운 도전 사이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인 고정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줄 멤버십이 강조된 포맷의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선보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놀면 뭐하니의 긍정적인 변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놀면 뭐하니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유재석 씨가 중심이 된 1인 프로젝트라는 점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어떤 감동을 담당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사실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지만 매일 타성에 젖어서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다양한 시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에너지가 되고 가끔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에너지 그리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정된 성공보다 이제는 100회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제나 세대 확장성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광고 문구를 좀 따본다면 유재석 너 어디까지 변신해봤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유재석 씨를 내세운 1인 프로젝트답게 그의 도전과 변신을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부캐 안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100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계 없는 예능의 확장을 시도하며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놀면 뭐하니.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2021년 하반기에 이어질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재미와 공감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중 변화가 필요한 표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우리말 새로 고침입니다.